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희가 흔히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을 일컬어서 3대 중증 실명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중에서도 녹내장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런데 왜 녹내장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졌냐를 생각해 보면 녹내장이 서서히 진행되는 동안에도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제 외래에 찾아오셨는데요. 평소보다 좀 더 침침하게 보이는 것 같고 잘 안 보이고 약간 답답하다고 이제 외래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 이미 말기 녹내장 상태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도 사실은 거의 그냥 변화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녹내장 말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제 실명하는 거냐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렇게 환자분들께 녹내장 진단을 말씀드리면 이제 답답해하시고 절망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녹내장이 어떤 질환이길래 이렇게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흔히 이제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앞쪽에 있는 각막을 통해서 홍채에서 그 양을 조절하게 되고 수정체에서 빛의 양을 이제 굴절시킨 다음에 망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눈에서 받은 이 빛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을 시켜서 이제 눈의 대뇌로 보내게 되고 이걸 바로 이제 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과 대뇌를 이어주는 저 반짝거리는 부분이 바로 시신경인데요. 이제 어떠한 이유로든 저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녹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녹내장을 흔히 말씀드리면 이제 외래에서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이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사실 백내장, 녹내장 어떻게 보면 글자는 한 글자 차이이긴 한데요. 이제 백내장은 우스갯소리로 눈이 하얗게 변하는 질환이고 녹내장은 뭐 눈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질환이다.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백내장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질환이고 이제 녹내장은 저쪽 시신경 유두 부위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사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녹내장은 아직 완치는 어려운 그런 만성 질환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녹내장이 발생하는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눈 안에는 방수라는 물이 이제 눈 안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고여있는 물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이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물하고는 다른 건가 봐요. 네, 눈물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건데 방수는 눈 안에서 이제 순환하면서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 방수가 잘 생성되고 적절히 빠져나가야지 눈 안의 압력이 이제 고르게 정상 범위로 유지가 됩니다. 그걸 바로 안압이라고 하는데 이제 녹내장의 경우에는 이 방수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서 압력이 자꾸 올라가서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저기 시신경 유두 부위를 압박하게 되고 신경 섬유들이 손상을 받으면서 이제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녹내장과 관련된 위험인자 중에서 이게 안압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녹내장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녹내장 발병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일수록 더 잘 생기고요. 사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이 뭔가 눈에 이제 혈류가 감소가 되는 그런 질환이 또 있을 때 녹내장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손발이 차다든지 아니면 근시가 있는 분, 또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서 녹내장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외래에서 자주 여쭤보시는 게 과연 이제 저도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데 그럼 저는 100% 녹내장에 걸리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녹내장과 관련이 명확한 유전자들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 조금 더 잘 발생하긴 하지만 100% 유전되는 건 아니니 약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내장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녹내장은 중기까지 진행돼도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야 사진을 보시면서 과연 시야가 손상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장 왼쪽이 정상 시야 상태이고 그 중간이 초기 녹내장 상태 그리고 말기 녹내장입니다. 정상에서도 저렇게 보시면 시야 검사에서 약간 검은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거는 생리적 암점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런 정상적인 암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녹내장 쪽으로 가시게 되면 초기 녹내장에서는 코 쪽에 다른 까만 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말기 녹내장 쪽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시커매지면서 이제 마치 환자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세상이 이제 되게 어두컴컴하고 안개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일단 초기부터 부분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네요. 네, 초기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초기에서도 보시면 이게 중심 부위가 아니고 약간 가 쪽에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느끼지 그거를 못하게. 이제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예. 경우들이 못 느낄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녹내장이 항상 무섭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서서히 진행하는 녹내장들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급성 녹내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학 용어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갑자기 안압이 이제 2~3배 상승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안압이 그 정도로 상승하면 뭐 눈 빠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도 빠질 것 같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예. 이제 약간 메스꺼우면서 토하시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저런 증상들을 잘 알아놓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응급실로 급하게 오시기는 하는데 사실 저런 증상들은 뇌출혈이나 뇌경색 때도 있을 수 있는 증상이어서 가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한번 발생했을 때 시력이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좀 남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저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안과에 가셔가지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녹내장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될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안과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시력이나 안압 등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다른 눈에 이제 안압을 올릴 만한 원인이 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방각경 검사나 시신경을 이제 보는 검사들을 시행을 하고요. 아까 보셨던 자료들처럼 실제 내가 보이는 범위가 어떤 범위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시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녹내장 진단이 끝나게 되면 사실 이제 치료가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는 부분인데요. 녹내장 약물 치료는 이제 평생 한다고 사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외래 70대 남성분이 오셨는데 녹내장을 진단을 받으셨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고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시면서 혹시 바로 수술을 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근데 아직 사실 녹내장은 수술로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눈에 넣는 안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나 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안약 점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안약을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 평생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최 반장님 혹시 만성질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뭐 약이면 약을 먹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이제 간혹 너무 초기시거나 진행을 잘 안 하시는 경우에는 약을 끊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약물은 평생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물은 진행을 막는 거지 손상된 시야를 회복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아직 어떤 치료도 완치가 되지는 못하고요. 이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선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약물을 이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자꾸 녹내장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이라든지 레이저 등의 다른 방법을 또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지금도 많이 개발은 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수술로는 섬유주 절제술하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눈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면서 이제 안압을 낮추도록 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섬유주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 조직 안에서 본인 눈을 이용해서 그 눈 안에 따로 길을 만들어줘서 그쪽으로 방수를 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본인 조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삽입해서 튜브를 통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급성 폐쇄각 녹내장에서는 홍채에 작은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바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녹내장 수술이 안타깝게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진 못하고요. 이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 가진 기능을 잘 유지하시면서 평생 불편함 없이 사시도록 하는 게 사실 저희 모든 녹내장 의사들의 소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계속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또 물어보세요. 녹내장일 때 그러면 뭘 꼭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뭘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꼭 하지 마셔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의 기본이 안압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운동을 하실 때도 안압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나 그런 걸 하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 무게를 너무 많이 치거나 복압이나 얼굴에 힘이 많이 걸리는 그런 운동은 조금 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뭐 넥타이를 너무 꽉 조인다든지 아니면 수경을 쓸 때도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자외선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녹내장 관련 위험 인자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네, 고려하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선글라스 쓰시면 뭐 백내장이라든지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년 전에 녹내장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녹내장은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질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녹내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완치는 불가능한 계속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혹시 좀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시거나 아니시면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미리 안과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내장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안압을 잘 낮추고 치료하고 관리하시면 실명하진 않으실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증상이 없으셔서 조금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지금 증상이 없는 그때가 가장 치료하고 관리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5년 전에 녹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요즘 또 시야가 흐리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녹내장이 재발한지도 궁금하고 또 녹내장이 양쪽 눈에도 다 발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다고 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녹내장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받는 거는 급한 불을 껐다고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적절한 시술하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암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녹내장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단 한쪽 눈에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양쪽 눈에 발생하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만성 녹내장은 이제 양쪽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양쪽 눈에 발생하긴 했지만 한쪽 눈이 좋은 경우에는 반대쪽이 더 안 좋은 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꼭 안과 검진을 한 번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걸 못 느낀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걸 스스로 확인할 수는 없나요? 이를테면 정면을 보면서 여기에 엄진 씨가 분홍색을 입었다. 지금은 이쪽에 책꽂이가 느껴지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안 느껴진다거나 뭔가 좁아진다는 느낌을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을까요?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민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어떤 글자를 보게 됐을 때 가운데 부분이 잘 안 보이면 딱 책을 보고 있었을 때 가운데는 안 보이지만 옆 글자는 보이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사실은 많이 진행되기까지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그래서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도 필요하겠네요. 네.